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어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접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기에 앞서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일본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섬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혼슈, 제일 작은 섬인 시코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위치한 큐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혼슈죠? 이 혼슈는 다시 5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홍색의 토호쿠 지방, 노란색의 간토 지방, 연노란색의 추부 지방, 주황색의 킨키 지방, 그리고 녹색의 추고쿠 지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엔 일본의 행정구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1개의 도, 또 1개의 도, 2개의 부, 43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북쪽의 홋카이도를 먼저 볼까요? 홋카이도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비교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의 대표 도시는 삿포로인데요. 매년 2월 초에 눈으로 만든 대형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유키마츠리가 유명합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와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눈축제로서는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와 쌍벽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쿄를 보겠습니다. 도쿄의 정식 명칭은 도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도 막부 이후 일본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일본의 수도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스카이트리, 디즈니랜드, 아사쿠사 등 수많은 관광지가 있고 1964년과 2020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2회의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도쿄에서는 사진에 보이는 높은 건물인 스카이트리라는 건축물이 유명합니다. 도쿄에는 왼쪽 사진의 도쿄타워라는 전파탑이 있었는데요. 도쿄의 고층 빌딩이 점점 늘어나며 기존의 도쿄타워 높이로 해결할 수 없는 전파 음영 지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전파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른쪽 사진의 스카이트리입니다. 스카이트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입니다. 도쿄타워가 333m인데요. 스카이트리는 도쿄타워의 2배가 조금 되지 않는 634m로 전파 송출탑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2개의 부가 있는데요. 교토부와 오사카부입니다. 두 곳은 우리나라의 광역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토를 볼까요? 교토는 1070여 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일본의 고도로 수많은 절과 신사 등 일본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고 세계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의 건물은 기요미스데라라고 하는 절입니다. 교토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다음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일본 대표 관광지로 오사카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도톤보리 등이 유명합니다. 특히 도톤보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글리코상의 네온사인과 맛집거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43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섬 오키나와도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 왕국이었다가 1870년대에 일본에 흡수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일본 최대 규모의 수족관인 슈라미 수족관이 유명합니다. 이번엔 일본의 화폐에 관해 알아볼까요? 일본의 화폐 단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엔을 사용합니다. 화폐의 종류에는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의 동전과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의 지폐가 있습니다. 1엔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제품 가격이 세금 포함으로 1엔 단위까지 계산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1엔 주화의 그림은 어린 나뭇가지로 미래의 성장을 상징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엔에 대해 알아볼까요? 5엔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벼이삭, 물방울, 톱니바퀴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각각 농업과 어업, 그리고 공업을 상징합니다. 5엔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액면가 표기가 없는 동전이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5엔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고행인데 이는 좋은 인연이라는 일본어와 발음이 같아 행운의 동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사에서 기도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0엔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교토의 묘도인 봉황당의 그림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봉황당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봉황당 내의 병풍, 맹장지, 두루마리에 그려진 그림은 후세의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엔 동전은 일상에서 자판기, 동전 세탁기 등 다양한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50엔 동전을 알아볼까요? 50엔 동전은 백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엔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는 동전입니다. 5엔에는 국화가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국화는 일왕을 상징하는 꽃으로 일본 여권 커버에도 국화 문양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중간 단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전의 구멍은 100엔과 비슷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100엔 동전도 50엔과 마찬가지로 백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인 벚꽃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자판기, 100엔샵 등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동전입니다. 다음은 동전 중 가장 고액권인 500엔입니다. 참 오동나무를 기초로 하여 만든 문양이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내각 총리 대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리몽이라고 칭합니다. 니켈 황동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위조 문제가 심각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신형으로 2회 이상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최신 500엔 동전은 이중 합금 구조이며 미세 문자, 빛 반사무늬, 잠금 무늬 등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화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새로운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2000엔 지폐는 비교적 유통이 많이 되지 않아 기존의 지폐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보통 20년 주기로 지폐를 개정합니다. 기존의 지폐는 2004년에 개정되었는데 약 20년 가까이 사용되면서 위조 기술의 발전에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새로 발행된 신형 지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3D 홀로그램, 미세문자, 잉크 변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엔 지폐의 인물은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 입체 얼굴 이미지로 인쇄를 하는 등의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지폐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층 사용의 편의성도 향상시켰는데요. 지폐마다 점자, 크기 및 재질의 차이, 명확한 디자인 요소 등이 적용되어 지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지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엔입니다. 천엔의 인물은 키타사토 시바사부로입니다. 세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의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파상풍균의 순수 배양과 항독소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패스트균 연구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일본 전염병 예방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여 근대 일본 의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일본 최초의 근대적 전염병 연구소인 키타사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게이오 대학 의과대학 초대 학장으로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인물 초상 뒤편에는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오키 나미우라, 우리나라 말로 하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유명한 우키요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미술 중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거대한 파도와 작고 약해 보이는 배, 그 너머의 후지산이 대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천엔의 이미지로 채택된 데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미지이며 키타사토의 과학적 도전 정신과 파도의 자연의 거대함이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과학과 예술, 도전과 자연의 조화라는 강한 인상과 문화적 상징성 때문에 새 지폐 디자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되지 않은 2000엔 지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00엔 지폐는 다른 지폐들과 달리 유일하게 인물 초상이 없는 지폐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즉 21세기 진입을 기념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기념 수집용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유통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오키나와의 유명한 류큐 왕국 시대의 궁전 정문인 슈레이몽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큐레이노 쿠니, 한국어로는 예의 바른 나라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일본 본토와는 다른 오키나와 문화와 역사적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반대편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인 겐지모노가타리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저자인 무라사키 시키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로 평가받는 겐지모노가타리와 여성 문학의 상징입니다. 이 2000엔 지폐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 오키나와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문학의 위상을 모두 담아낸 지폐입니다. 실용보다는 상징성과 기념성이 큰 지폐였으며 이후 대중적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5000엔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5000엔에는 일본 여성교육의 선구자이며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앞장선 스다 우메코입니다. 불과 6세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난 일본 최초의 여성 유학생 중 한 명으로 스다 주쿠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스다 우메코는 여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개척자로 남성 중심 사회였던 메이지 시대에 여성의 권리와 자립을 강조하여 일본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의 기회를 연 여성 리더로 평가됩니다. 그럼 많은 여성 중 왜 스다 우메코가 5000엔 신권의 인물로 선정되었을까요?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여성 리더십에 관한 관심과 상징을 담기 위해 교육, 자립, 여성의 힘이라는 주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적절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등나무꽃이 있습니다. 등나무꽃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전통꽃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인내,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이 스다 우메코의 인물성과도 어울리는 우아하고 조용한 힘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등나무를 일본어로는 후지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고액권인 만엔에 대해 알아볼까요? 만엔 지폐에는 일본의 근대 자본주의 아버지, 경제계의 큰 별,
무려 500개 이상의 기업 설립에 관여했고 도쿄 증권거래소, 도쿄 해상화재보험, 일본 적십자사, 오사카 상공회의소 등 일본 현대경제의 근간이 된 기관의 창립자인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등장합니다.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에서 도덕과 이윤의 균형을 강조하였고 철도, 은행, 보험, 제지,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메이지 시대에 이어 다이쇼 시대의 실업가, 사상가, 교육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현재 일본 경제와 사회 인프라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정직한 경제활동과 기업 윤리를 환기시킬 인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어 많은 지폐의 인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지폐의 또 다른 면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인 도쿄역 마루노우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며 도쿄의 대표적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건축 양식으로 일본 국민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쿄역 마루노우치 역사는 시부사와가 이끌었던 근대 경제 체계의 중심지인 도쿄를 상징하며 일본 철도 산업과 인프라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세 지폐의 인물과 장소가 모두 경제 발전이라는 테마를 공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마네네는 일본 지폐 역사상 가장 보안 기술이 진보된 지폐입니다. 시부사와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3D 홀로그램에 대해 말했었는데요. 각도에 따라 다른 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대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세 문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액면가나 니뽕, 보안 문양 등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특수 잉크, 기계로도 복제가 어려운 미세 격자 무늬 등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구별이 가능한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폐의 구조와 보안 요소들은 신뢰와 정직, 미래지향적인 금융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한국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 인물입니다만 오늘 수업에서는 일본 내에서의 평가와 선정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모모타로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먼저, 일본의 수도는 어디죠? 네, 도쿄입니다. 다음, 일본은 대통령이 있나요? 일본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일본은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치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는 내각 총리 대신, 즉 총리를 말하고 일왕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명이 넘는다. 맞을까요? 네, 일본의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1억 2,310만 명으로 세계 12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는 15개국 정도입니다. 그럼 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약 5,168만 명 정도입니다. 다음, 일본의 화폐 단위 뭐죠? 앞에서 학습했죠? 네, 엔을 사용합니다. 일본의 사용 전압은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본의 사용 전압은 100V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갈 때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변환 플러그나 전압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길을 따라 계속 가볼까요? 일본도 한자를 사용할까요? 네, 일본의 문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입니다. 일본은 2136자의 상용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인명이나 지명에는 상용 한자 이외의 한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인은 식사할 때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 맞을까요? 네, 숟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젓가락 사용 예절도 다양하고 엄격합니다. 앞서 배운 내용인데요.
일본의 북쪽에 있는 큰 섬, 뭐였죠? 네, 홋카이도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운전석이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와 달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운전석이 오른쪽인 나라는 영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일본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모모타로가 무사히 보물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에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행운을 불러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엔기모노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엔기모노를 장식합니다. 그럼 일본에는 어떤 엔기모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의 마네킹 에꼬인데요. 여러분 이 마네킹 에꼬 많이 봐서 잘 알죠? 오른쪽 손을 올리고 있는 마네킹 에꼬는 재물운을 불러 개업하는 곳이나 상점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왼쪽 손을 올리고 있는 마네킹 에꼬는 손님을 부른다고 하여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양손을 모두 들고 있는 마네킹 에꼬도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사진은 나고야 근교 도코나메에 위치한 도자기 마을의 사진입니다. 이곳은 커다란 마네킹 에꼬와 곳곳에 도자기로 만든 고양이들이 있어 고양이 마을로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가장 오른쪽의 마네킹 에꼬가 모여있는 사진 보이죠? 1000마리가 넘는 마네킹 에꼬가 늘어선 광경이 정말 멋지네요. 이곳은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모토쿠지라는 절입니다. 이곳은 마네킹 에꼬가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마네킹 에꼬의 기원은 무사가 큰 비를 피해 나무 밑에 있었는데 절 앞에 있던 고양이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비를 피하고 있던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기려 마네킹 에꼬라고 지었다는 설화가 유명합니다. 다음은 오마모리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죠? 오마모리는 부적의 일종으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오도록 하는 등 소원을 담은 물건으로 신사나 사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오마모리를 자신이 평소 몸에 지니는 물건이나 자동차 등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부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오마모리의 앞면에는 합격기원, 우승기원, 간의 안전, 교통안전, 좋은 인연을 맺어준다는 애무스비, 운이 트이고 액을 없앤다는 개운액제, 병이 없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무병식제 등 여러가지 소원 문구를 적습니다. 에마입니다. 여러분 에마도 본 적 있죠? 소원을 빌거나 또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신사나 절에 바치는 그림이 그려진 나무판을 에마라고 합니다. 예전에 신사나 절에 말을 복납하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말은 고가였고 말을 받은 신사나 절에서도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의 그림을 그려서 복납을 하게 되어 지금의 에마가 되었다는 것이 유력한 기원입니다. 예전에는 나무판에 주로 말이 그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말 이외에도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엔기모노 등을 그리기도 합니다. 데루테르보오즈는 비가 멎고 날씨가 맑게 개길 바라는 의미에서 걸어두는 인형의 일종입니다. 테루는 맑다, 보오즈는 동자승 또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어 맑은 날을 기원하는 아이라고 우리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데루테르보오즈의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에도시대에 시작된 풍습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종이접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걸어두는 식이었으나 현재와 같은 인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비를 멈추게 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소녀인 사오칭랑의 인형을 만들어 맑은 날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데루테르보오즈의 유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며 테르테르 보호즈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티로폼 공과 천이 없다면 곽 티슈를 뭉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전보다 많이 일본에 관해 알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어도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기로 해요. 미나상, 맞다네!